SLS 바이오 대표이사 이영태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회사 소개하고 성장 스토리라고 준비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SLS 바이오고 2007년 1월에 창사가 됐었고 자본금은 34억 원, 직원 수는 현재 66명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의약품 문제관리 사업부, 신약개발지원사업부, 그다음에 진단 여러 가지 진단 장비 기기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본사는 수원시 영통구에 있고요. 공장은 기흥구 동백 쪽에 동백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지금까지의 성장 스토리라면 좀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세 스테이지로 이렇게 나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사가 되었던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저희들이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식약처라든지 질병관리본부로부터서 인허가를 받는 그런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저희가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원천 기술을 개발을 시작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7년 이후에는 저희 회사 이름을 SLS 바이오라고 이름을 변경을 했고 2018년에는 신약개발 지원 사업부를 새로 그 조직을 저희들이 신설했고요. 알러지 레피티 키트라든지 그다음에 소임신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제품에 대한 개발 그리고 판매가를 받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의약품 품질관리사업부라든지 신약개발지원사업부에서 창출해내는 캐시를 이용을 해서 그 캐시를 활용을 해서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장을 위한 그런 동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의약품 관리 사업부의 경우에는 앞으로 그 바이오 의약품 그 품질 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좀 더 나가서는 현재는 이제 국내 의약품 품질 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좀 더 나가면 미국 FDA에서도 의약품 품질 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그럴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약개발 지원 사업부는 임상, 비임상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신약 효능 평가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미 구성을 했고 정부로부터서 그 임상 시험 검체 분석 기관으로도 지정을 받아서 이 부분에서도 활발하게 수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천 기술 개발로는 두 가지 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MT-MD 플랫폼 기술과 그 날프라는 그런 플랫폼 기술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체해 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그 경영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2015년 이후에 계속해서 2020년을 제외하고 2015년 이후에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매출액은 2020년에 87억, 작년에는 82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조금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는데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특별한 그런 과제들이 발주가 좀 늦어졌던 거고요. 세금 계산서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2021년도, 2020년도에 비해서 다소 약간 성장하는 그런 결과를 냈는데 저희가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주의 원칙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4, 4분기에 수주했던 여러 가지 과제들이 완성이 안 됐던 관계로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 따르면 2020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0년에는 저희들이 그 예상으로는 한 110억, 12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2015년 이후에 꾸준하게 그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2020년에 한 7억 정도의 적자를 발생했던 것들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진단기기 그 코로나 그 항체 진단키트를 그 가지고 있던 재고를 이제 우리 그 저기 그 외부 감사를 받으면서 전부 그 손실로 평가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게 14억이 됐었고, 그 외에 몇 가지 이유로 해서 2020년에는 7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2021년에 다시 이제 흑자로 돌아섰고, 2022년에는 한 25억에서 적어도 한 3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요한 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현재 그 영위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시장을 보면, 그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연평균 7%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성장 산업이고요. CRO, 저희가 신약개발지원사업팀의 그 CRO 시장도 연평균 계속해서 8%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체외진단 시장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보다는 훨씬 더 성장이 됐던 걸로 알고 있지만, 연평균 한 7% 이상 성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사업 그 시장 모두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의약품 품질 관리 사업부하고 신약 개발 지원 사업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품질 관리 사업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기업으로서 식약처에서 의약품 품질 검사 기관으로 지적을 받았고요. 이제 그 식약처 의약품 품질 검사 기관 위에 그 동물의약품, 그다음에 의약 외품 이런 것도 관련 기관으로부터서 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회사는 식약처로부터서 289개 시험 항목을 승인을 받은 최다 승인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의 주요 고객으로는 GSK라든지 파이저라든지 바이엘, 아스트라제네카, 박스타, 타케다 뭐 이런 유수한 그 글로벌 기업들이 저희 고객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실적은 2021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감소했지만 2020년에 73억을, 그전에는 계속해서 뭐 적어도 한 10% 정도씩 계속 성장을 했었는데 2021년 작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약간 감소를 했었고, 2022년에는 다시 성장세를 8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품질 관리 이제 사업부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의약품 수입 의약품 시장도 계속 9% 정도 연평균,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연평균 한 15%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동물 의약품 시장 규모도 9%,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국민들의 그런 관심으로 인해서 9%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 지원 사업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는 비임상 시험에 대한 동물 실험입니다. 효능 평가, 그 다음에 non-GLP 독성 평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LG화학이라든지 신테카 바이오하고의 그 코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면역 항암제, 면역 세포 등에 대한 분석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세포 이식에 따른 여러 가지 면역 거부 반응 평가 등에 대한 신규 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와 똑같은 이유로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좀 줄었지만
지난 1사분기를 보면 굉장히 그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2022년에는 신학연령평가사업부 임상검증시험기간 해서 대략 한 30억 정도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에 그러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는 두 가지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NTMD 그다음에 날프 기술입니다. 그 NTM들은 그 바이오하고 그 나노가 결합된 융합 기술입니다. 저희가 이제 원천 기술부터 시작한 건 물론 아니었지만 어느 대학에 계시는 그 나노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개발했던 기술을 저희가 그 특허를 인수를 하고 기술 이전을 받아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존의 여러 가지 그 진단 장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뭐 그 HBV라든지 CV라든지 HIV 그다음에 그 간 기능 검사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그 암 진단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우리가 보고자 하는 타겟 프로틴에다가 그 현각 물질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HBV라고 그러면 B형 감염이라고 그러면 B형 감염의 항체에다가 우리가 그거에만 가서 붙는 현각 물질을 결합을 하고 그걸 면역 장비에 넣어서 레이저를 쏘면 그 현각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프로틴이 있으면 반사해 오는 빛의 양을 빛의 유무하고 그다음에 양을 가지고 이제 그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그 로엔드 그러니까 그 항체의 양이 아주 작은 거라든지 항체의 양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직진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하나씩밖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없는 그런 한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코스트라든지 검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많은데 저희들은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항체 아까 말씀드렸던 B형 감염의 그 특이한 그 나노 메탈을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해서 그걸 ICP-MES라는 나노를 아주 엄밀하게 엄정하게 검사하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나노 금속의 양을 가져가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의 검사 장비에 비해서 로엔드라든지 하이엔드 쪽에 직진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경비 측면, 코스트 측면에서 기존 장비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 검사법의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건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B형, C형, 그다음에 에이즈 이런 것들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날프 기술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19 여러 가지 진단 키트가 있는데 하나는 신속 진단 키트고요. 그건 이제 항체 진단 키트로 하는 그것이 있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PCR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검사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RT-PCR은 분자 분석을 분자 진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속 진단 키트는 우리 혈액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항체를 가지고 검사하는 아니면 검사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속 진단 키트에 비해서 RT-PCR 검사하는 경우에는 센시티비티가 정확도가 한 1000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신속 진단 키트는 여러 가지 분석 장비가 필요 없고 전문 진단 검사 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대신 센시티비티 정확도에 있어서 분자 유전 검사법에 비해서는 민감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날프 기술은 그 분자 진단 시스템인데 여기에다가 신속 진단 키트의 장점을 결합한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진단 검사 그 분야에서 가장 두 가지 그 핵심 그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분자 유전, 하나는 POCT입니다.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팅이라고 그래서 속도가 빨리 분자 진단을 통해서 정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크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 두 가지 진단 검사 분야의 두 가지 큰 하도를 결합한 제품으로 NALF라는 Nucleic Acid Lateral Flow라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자 진단, 그러니까 RT-PCR로 하고 있는 검사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한 10배 정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떨어지지만, 그 현재 하고 있는 신속 진단 키트, 항체라든지 항원 진단 키트에 비해서는 100배 이상 정확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신속 진단 키트보다는 훨씬 정확도가 뛰어나고, 검사 기간이라든지 거기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굉장히 전문적인 장비라든지 진단 검사 전문의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를, 이것도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코로나19 검사도 이거로 하면 현재 나와 있는 학원 진단 키트보다는 100배 이상 정확한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고요. 인플루엔자라든지 그 구제역이라든지 댕기, 지카 이런 쪽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균 감염 쪽으로는 결핵이라든지 충치라든지 취주염 쪽으로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치라든지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쪽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결핵이라든지 구제역, 댕기,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저희들보다는 조금 그 개발이 좀 덜 돼 있는 개발도상국 시장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 특히 결핵하고 그 다음에 댕기 이쪽은 벌써 개발을 완료한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특징은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특정 유전자를 증폭하는 과정에 현각 물질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태깅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증폭된 유전자를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정성 혹은 정량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에 비해서 경쟁 우위라면 다중 검체가 검출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 시약 비용이 저렴하고 굉장히 높은 민감도, 특이도를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략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유전자를 추출하는 게 우리 그 혈액에서 아니면 그 우리 충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압을 가지고 여기서 그 침을 추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데 한 5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이건 간단한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한 30분 정도 중폭한 검체를 우리 키트에다 넣으면 5분 이내에 정확한 검사를 우리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NTMD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처음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B형, C형, HIV 거기서 출발을 하고 있지만, 그게 되고 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날프2 기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핵이라든지 충치라든지 치주염이라든지 지카라든지 댕기열이라든지 이런 쪽에 얼마든지 적용해서 다양한 그런 기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기술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이미 이제 개발이 완료돼서 그 판매 허가도 일부 받아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그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제품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알러지 진단, 신속 진단 키트는 2018년 8월 달에 그 식약처로부터서 이제 품목 판매 허가를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게 좀 판매가 늦어졌던 게, 이게 보험 수가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심평원하고 상당 오랜 기간 동안 협상도 하고 좀 논의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식약처하고 이제 심평원하고 저희하고 어느 정도 그 협상된 선언의 그런 보험성과를 받았기 때문에 시작이 됐다는 얘기고요. 현재 나와 있는 그 알러지 진단 키트는 LG 화학이라든지 몇 개 제품에서 회사에서 출시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제품하고 한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는 그 39가지의 그 알러젠을 그러니까 그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을 20분 이내에 결과를 신속하게 그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치료하는 의사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 좋은 편리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러지 진단 키트는 저기 이제 요즘에 그 위생에 대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토피라든지 그 호흡기 쪽에 알러지가 굉장히 많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환자가.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소임신 진단 키트도 저희가 2019년 말에 그 판매 허가를 받았고 이제 국내 그다음 해외 특허도 지금 출원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받았고요, BCT 특허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소임신 진단 키트가 왜 필요하냐 이런 그 질문을 가질 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체의 경우에는 성호르몬을 가지고 검사를 하면 굉장히 정확한 그 임신 여부를 진단할 수가 있는데 소나 말 같은 경우에는 성호르몬을 갖고는 도저히 그 임신 진단 키트를 정확한 검사 결과를 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 농수산부의 연구비를 받아서 그 소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특이한 단백질을 이제 그 인체에서 만들어서 배출하는 그 프로틴을 제가 그 찾았고요. 그 프로틴을 그 특별한 그 프로틴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검사로 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개발했는데 왜 이 소임신 진단 키트가 필요하냐면 최근에는 우리나라 그 소 키우시는 농장들의 경우가 거의 기업화된 곳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200도, 300도 이상 키우는 그런 그 축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농가가 많은데요. 그 건강한 암소의 경우에는 피임할 수 있는 기간이 5년까지라고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이제 좀 임신이 어려운데 5년 동안 정말 그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정성껏 잘 이제 관리를 하면 최고로 한 3마리 정도의 송아지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아리 한 마리가 뭐 시장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대략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되니까 송아지를 5년 동안에 한 마리라도 더 많이 낳을 수 있다 그러면 축산 농가의 굉장히 수익에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기존의 이제 암소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인공 수정하고 있고 이제 지금까지 방법은 인공 수정 후에 적어도 한 3, 4개월 후에 이제 그 수의사께서 축사를 방문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직접 손을 집어넣어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인공 수정을 한다고 해서 암소가 다 이제 송아지를 임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빨리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제품의 경우에는 인공 수정 후 4주 이내에 4주만 지나면 아주 정확한 임신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사 키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월, 4개월 걸려서 그 임신 여부를 파악을 하고 다시 또 인공 수정을 받아서 이제 또 그 송아지를 낳도록 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 이런 그 진단 키트를 이용을 하면 그 여러 그 검사 기관의 농축산가를 포함해서 그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한 4마리까지도 송아지를 5년 동안에 낳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임신 진단 키트를 이용을 하면 뭐 한 300마리의 암소를 키우고 있는 농장이라 그러면 매년 그러니까 5년 동안 300마리의 그 송아지를 더 우리가 이제 낳게 되는 거니까 300마리면 거의 그 500만 원이면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이라면 그 농축산가에 적어도 1년에 3억 이상의
그 추가된 이익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축산업계에서도 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키트는 저희가 다양한 이제 검사 그 키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몇 초에 했던 것은 맨 처음에는 이제 항체 검사 진단 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 나와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백신을 맞고 나서 이제 우리 몸에 우리 인체에 그 중항체, 이제 우리 백신을 맞는 이유가 우리 몸 속에 중항체를 검사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백신 만든 후에 중화항체가 생겼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화항체 검사 키트도 만들었고, 또 이것보다는 좀 브로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파이크 프로테인 안티바디도 만들었는데, 중화항체 검사 키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각제의 경우에도 수출허가는 해주지만 국내 판매허가는 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그 정부의 어떤 정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화항체 검사 키트라든지 에스프로틴 안티바디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면 내가 검사를 했더니 중항체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백신을 맞느냐, 이런 그 백신에 대한 거부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에 추진했던 여러 가지 백신을 맞도록 하는 그런 거하고는 정부 정책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서 이게 이제 판매가 아직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조만금 또 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 의견도 조금 지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스파이크 프로틴이라든지 중화항체 검사 키트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개발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크게 그 판매는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외에 저희가 현재 그 하고 준비 이건 또 다른 회사들보다 굉장히 좀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토착 인플루엔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토착화 될 텐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올 겨울부터라도 감기에 걸린 환자가 병원에 찾아가면 이제 의사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 사람이 일반 감기인지 인플루엔자 독감인지 아니면 코로나19인지 이걸 먼저 아시고 나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시장이 분명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저희 사회에서는 그 콤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플루엔자 A, B, 그 다음에 코로나19를 동시에 한꺼번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콤보 키트를 개발이 완료돼서 현재 이제 임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임상이 끝나고 국내허가, 수출허가가 나오면 미국 FDA의 EUA를 바로 준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현재 이거 외에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이제 것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건 이제 초기 단계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중항체도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 신속 진단 키트인데, 그것보다는 더 정확한 정량 검사가 가능한 엘라이저라든지 그다음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프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들이 동물용 체진단 키트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견들의 알러지 검사, 국내 제품을 없거든요. 수입한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려견들을 위한 홍역 검사, 그 다음에 눈물이라든지 눈곱을 검출로 하는 그 POCT,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보험도 돼 있지 않고 그래서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시면 치료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눈물이라든지 강아지의 눈물이나 눈곱을 이용해서 5가지 주요한 그런 질환을 검사할 수 있는, 집에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POCT 검사 키트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뭐 이제 대략 저희 회사의 현황이라든지 그 기술이라든지
또 이제 그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했던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뭐 다른 것은 뭐 특별히 드릴 것은 없고 저희가 우리 이제 국제 특허를 말씀드리는데 MT&D 같은 경우에는 유럽, 미국, 일본, 중국 거기서 이제 PCT 특허를 받았고요. 알러지 키트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소임신 진단 키트는 지난 1월달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PCT 특허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는 이 정도의 국제 특허를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 회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바이오 벤처하고는 달리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캐시를 의약품 품질 관리 사업부라든지 신약 개발 지원 사업부를 통해서 창출해내고 그 창출된 캐시를 가지고 그렇게 크게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니치 마켓, 그 다음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진단 키트라든지, 그 다음에 인체형, 동물용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상업화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